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욕망은 절로 생기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이러한 욕망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바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요. 배우자가 가족을 위한 일에 충실하길 바람. 그렇죠. 딴 일 하기를 원하진 않죠. 도박하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죠.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길 바람. 그렇죠.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자기만 바라보길 바람. 그래요. 자녀는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생기는 욕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욕망을 살펴보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생기는 욕망을 살펴보았죠. 자녀가 한 명일 때는 형제 자매 간에 생기는 욕망은 없겠죠. 하지만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일 때는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욕망이 있겠죠.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형제 자매는 가족 구성원이며 자녀라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동료 의식이 있다. 그래요. 가족 구성원이니까 어떤가요?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 있겠죠. 가족이 유지되고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동시에 또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자녀라는. 기본적으로 동료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절로 생기는 동료 의식이죠. 그로 인해 자연히 어떠한 문제이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욕망이 있고, 동료끼리는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또한 서로 간에 돕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나누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동료는 어떤가요? 한쪽이 어려운 위치에 처하거나 그러면 돕고자 하죠. 실제로.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에는 소비할 대상과 일이 있다. 그렇죠. 일도 나눌 수 있고 소비할 대상도 나눌 수 있겠죠. 소비할 대상에는 식량이나 옷과 같은 생산물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과 같은 보살핌도 있고 재산도 있다. 그래요. 나누어야 할 대상에는 일도 있는데 일은 다름 아닌 집안일이다. 집안일이 있죠. 형제 자매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할 집안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대표적인 형제 자매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할 집안일이다. 그렇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부당함이 생길 경우 한쪽이 희생하지 않으려 할 경우 형제 자매 간 다툼이 생긴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다툴 수 있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툴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다툴 수도 있고 어떤 소비 대상으로도 다툴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더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요.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료라는 인식은 형제 자매의 처한 사정에 따라 돕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킨다. 동료니까
돕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돕고자 하는 욕망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욕망이 있는데, 그러한 욕망이 형제자매의 처지에 맞게 변해서 된 것이 돕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죠. 형제자매가 위험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빠지면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힘쓰며, 꼭 그러한 처지에 빠지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도움을 준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동료라는 인식은 평생 가겠죠. 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송사에 휘말리면 재판에서 이기고자 처한 위치에 따라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뭐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뭐 형제 자매가 송사에 빠졌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가 돕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재판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뭐 법조계 인사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겠죠. 동료를 구출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일은 또 공정을 해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요. 뭐 가족을 구출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런 일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자체는.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송사회에 휘말리면 재판에서 이기고자 처한 위치에 따라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또한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 소유자가 되면 형제 자매를 채용하여 삶에 도움을 주며 함께 사업하는 경우나,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큰 기업을 이루면 그렇게 하겠죠. 특별히 직업이 없으면 형제 자매가 사업하는 경우나, 그래요. 권력을 지닌 이가 형제 자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 용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현 시대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소유자가 형제 자매를 채용하여 도움을 주는 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권력을 지닌 공직자가 형제 자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그래요.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정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가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한 그 형제 자매를 동료로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료라는 인식의 강도는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를 동료라 생각하는데 그 강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형제자매는 부모 다음으로 서로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자녀는 형제자매에 앞서 새로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그래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며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형제자매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되죠.
부모나 자녀가 자녀보다 앞서잖아요. 우선순위가.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자녀의 동료의식의 강도는 결혼하기 전이 결혼한 후보다 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 뭐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형제 자매를 더 중시할 수도 있으니까 선천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항상 형제 자매 간에는 동료 의식도 있지만 서로가 경쟁자라는 의식도 있다. 동료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 의식도 있다. 어린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큰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할 수 있고, 부모가 큰 부를 지닌 경우 보다 큰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래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자 의식은 짐승들의 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육체에서 비롯된 생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변해서 된 것이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경쟁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독수리 새끼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서로 싸운다. 힘없는 독수리 새끼는 크게 다치거나 둥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어미 독수리는 그러한 새끼들의 싸움을 묵묵히 쳐다볼 뿐 개입하지 않는다. 독수리 새끼들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 말이죠. 싸움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경쟁을 왜 하나요? 독수리 새끼들이. 물론 동료라는 의식은 없겠죠. 새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의 생존 욕구는 인간에게도 남아있다. 육체가 있는 이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경쟁자 의식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설명했지만 넉스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넉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의지다. 육체에서 비롯됐으니까. 그래요. 예전에 그림 설명했죠. 파견된 넋이 있고 여기서 파견된 얼이 있다. 그러면서 의식이 생긴다. 이 동료의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리작용에 의해 생긴 것이다. 경쟁자 의식은 기본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넋의 작용에 의해 생긴 것이다. 당연히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두 의지가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는데 넋의 생각이란 것도 을이 항상 넋의 생각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넋도 항상 을의 집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건 그래요. 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단순히 경쟁한다 해서 그것을 뭐 10중 8구는 넋의 작용이겠지만 을의 작용일 수도 있고 동료의식도 10중 8구는 뭐 을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긴 하겠지만 넋의 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상황을 따져보면서 헤아려 보아야 되겠죠. 생존 욕구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지 뭐 필요 없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동료의식과 경쟁자의식은 상반되는 두 의식에서 비롯된 각각의 욕망이 있고 그러한 욕망들에서 비롯된 각각의 의지가 있다. 그렇죠. 동료의식이다. 경쟁자다. 동료다. 경쟁자다. 이제 그런 생각은 상반되죠. 따라서 의지도 상반되겠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러한 의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의 일에서도. 형제 자매 모두 동료 의식에서 비롯되는 의지가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되는 의지보다 크면 서로 양보하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를 동료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서로 동료라 생각하고 도우려 하고 양보하려 하니까. 형제 자매 중 한쪽이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더라도 다른 한쪽이 동료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면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설사 한쪽이 그래요.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월등히 크더라도 다른 한쪽이 양보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적 의식은 인간의 생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와 같은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절로 생기는 욕구, 생존 욕구 이런 것은 사실은 인간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식욕이건 성욕이건. 근데 이제 이 동료의식 이것은 뭐 죽는 건 아니니까, 또 생각에서 비롯된 거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바탕이 생존 욕구이면 그래요. 지속적인 양보는 어렵다. 즉 한쪽이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보다 큰 몫을 차지하려 하면 다른 한쪽 역시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커져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우죠. 둘 다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면 부모의 재산 분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현 시대에서는 그렇죠. 부모가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문명이 발전한 많은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공적 의식이 강해져서.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그러면 권력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래요. 경쟁적 의식에서 비롯된 의지가 형제들이 강할 경우 굉장히 큰 다툼이 발발하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